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박찬욱 감독님의 사주를 제가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이 사주가 맞는 것 같죠, 느낌이. 그 이유가 음, 바로 이제 이 경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주의 포인트는 결국 경신이 포인트예요. 첫 번째가 경신이 포인트고 두 번째가 이제 묘술 합입니다. 우리가 소위 육합이라고 그러죠. 이 묘술 합이 왜 좋은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천간에 무게합도 있어요. 이게 상당히 좋은 겁니다. 왜 좋냐면은 우리가 합이라는 게 천간합, 지지합 이 사이에 글자가 뭐 있는지를 반드시 봐야 돼요. 이 글자를 더 길하게 할 수도 있고 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합에 의해서. 자, 이 사주는 보면 일단 연으로 기준으로 하게 되면 계묘년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계묘년을 갖고 태어났다는 얘기는 근본이 목이라는 얘기입니다. 목. 이 근본 성향은 안 바뀝니다. 우리가 지금은 자평진전에 의해서 일간 중심의 사주를 풀죠. 그러니까 무토 중심으로 십신을 나눠서 식신 뭐 생재격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주는 바로 연이라고 하는 계묘라는 이 묘목을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살아갈 거냐를 유추해 봐야 됩니다. 유추. 그러면 이 묘목이 다음에 나오는 월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기를 머먹은 묘목, 묘목이 새싹이죠. 새싹, 어린 싹, 바로 이런 이제 그 뭐 도화라고 그러는데 묘목 자체가 원래 도화입니다. 이게 도화. 꽃이기 때문에 화려하고 뭔가 육체를 자꾸 쓰려고 그러고 이 생기가 왔다 갔다 이제 퍼뜨리는 게 이게 묘목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묘목을 가지고 월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월이 만약에 신금이 아니라 해수였다. 그럼 물을 공급을 하겠죠.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주는 경신이라는 수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학. 묘목을 묘신으로 합을 해서 수학을 하겠다. 수학을 하는데 그 수학물이 경신으로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가 무토도 있고 경신 월을 갖고 태어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자기 능력을 크게 발휘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반드시 그 열매를 알아주게 돼 있어요. 특히 신유보다는 신유도 열매고 이 경신도 열매지만 우리 인간적 입장에서는 경신이 더 큰 열매입니다. 이게 양이기 때문에 이 부피 확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피가 확장된다는 얘기예요. 커질 수 있는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무엇에 의해서 커질까요? 화기입니다. 화기. 대운이 화를 넘어왔죠. 진사오미로. 자, 그런데 그러면 묘목을 가지고 싹을 키워서 신금으로 수확을 한 연후에 술토 저장 창고에 이렇게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가 있는 거죠. 무술로. 이것도 근도 상당히 강합니다. 자, 그게 사주가 상당히 좋아졌다. 근데 포인트는 뭐다? 이 묘목을 중심으로 이게 장성인데 장성을 중심으로 보니까 이 경신이라고 하는 신이 무엇이다? 겁살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겁살. 겁살이 무엇인가요? 겁살은 묘목이라는 목의 기운을 목기죠. 목의 기운을 갑자기 신요술이라는 금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목을 금으로 바꿔야 신요술, 가을의 계절을 통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자축, 해중갑으로 목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겁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겁살에는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겁살. 겁살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주에 겁살이 있게 되면 평범성을 거부하죠. 나
큰 거 한 방 있어. 큰 거 한 방 있는 사주들이 다 겁살, 잿살들이에요. 이 사주에서는 신금, 유금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술 중에도 유금이 있죠. 그래서 사주가 상당히 그릇이 좋아진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이 평범한 사주가 아닙니다. 자신의 창의력, 식신을 통해서 경신이라는 겁살의 에너지, 이 겁살 에너지를 내놓은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 열매의 가치가 어떻다? 참 독특하고 크다. 왜? 목에서 나왔으니까. 그것도 연이라고 하는 조상자리에서 목이 금으로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무토가 자랑할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좋은 것은 땅속으로, 술토라는 땅속에 신금이라는 열매를 저장했다. 그러니까 수확물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사주가 무술이 아니라 뭐 무자였다.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신금이 자수를 또 보게 되면 신자 반합이죠. 근데 삼합입니다. 신금 열매가 물로 바뀌어 버려요. 가을인데 물로 바뀐다는 얘기는 시종자를 풀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시종자의 상실입니다. 상실이에요. 그 배우자 궁이 안 좋지만 무술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배우자 관계는 또 별도로 봐야 되지만,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주에서 신사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겁살이 있죠. 겁살만 있는 게 아니고 천살도 있어요. 여기가 천살입니다. 하늘에서 큰 복을 내리는 게 천살입니다. 하늘에서 큰 복, 천살을 잘 이겨내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술토 속에서 해수가 나와요. 다음에 해 중에 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천라지망살이 나와요. 그래서 사주에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큰 거 한 탕을 하고 싶다. 반드시 진사수레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크게 흥하든가 크게 망합니다. 다 진사수레에서. 이게 천라지망살입니다. 왜? 이 술토 속에는 정화도 있고 신금 시종자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해수 속으로 윤회를 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윤회를 해야 다시 봄의 인목으로 싹이 나오겠죠. 이런 원리가 신살의 원리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되게 많은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참 좋은 것은 이 묘수랍이 참 좋은 겁니다. 묘수랍이 왜 좋을까요? 신월이니까요. 신월이니까 화기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화기를 끌어올려야 된다. 원국에서. 묘술합화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을에 화기가 쫙쫙 무게합화, 묘술합화, 화기가 오르죠. 화기가 오르니까 경신 열매가 커진다. 부피가 커진다. 열매의 부피가 커진다. 성장한다.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운이 반드시 진사오미로 가야 돼요. 근데 나름 진사오미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박찬욱 감독님의 사주는 상당히 부러운 사주고, 이 일간 무토가 모든 걸 다 떠나서 월의 경신월이다. 이런 사주들은 흉하는 사주가 거의 없어요. 이건 그냥 타고난 겁니다. 경신월이라는 게 아주 엄청 좋은 월입니다. 자식을 낳을 때도 무조건 경신월에 낳아야 돼요. 물론 영과 이제 일이 있지만, 왜냐하면 경신월 자체에서 벌써 열매가 그냥 나와버렸거든요. 이게 바로 인간이 사는 목적입니다. 이 열매 하나 만들려고. 잘 한번 연구해 보시면 학습에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